왜 헤어진 연인 간에 있어서 차단을 하는 거에 대해서 다른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? 아니에요.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에 누군가를 차단하는 거랑 헤어진 연인을 차단하는 거랑은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.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 카카오톡이든 인스타그램이든 페이스북이든 그 어떤 무언가를 통해서 누군가를 차단을 할 때 왜 차단을 하는데요? 그냥 이 사람이 내 친구 목록에 있는 것조차 보기 싫어서, 이런 이 사람의 사소한 연락조차, 이런 이 사람의 사소한 소식조차 보기 싫기 때문에 차단을 하는 거잖아요. 근데 헤어지고 미련이 남아있는 사람은 상대방이 나를 차단한 거에 있어서 다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. 물론 다른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. 딱 한 가지 변수가 있어요. 뭐냐면 상대방도 나라는 사람을 생각을 했을 때 아직까지 나에 대한 마음이 확실하게 정리가 되지 않았는데, 이런 내 마음의 상태에서 이 사람의 소식을 계속 보게 된다면 내 마음이 흔들리게 될까봐 억지로 이 사람을 차단하는 경우가 있다고요.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차단을 해도 시간이 조금 지나면 알아서 차단이 풀려요. 왜냐면 이 사람의 본심은 차단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냥 이 사람의 소식을 보면 내가 흔들릴까봐, 지금 내 마음은 이 사람을 좋아하는 게 확실한데 다시 만나는 건 아닌 것 같고, 이 사람을 보면 다시 만나게 될까봐 그래서 차단을 한 건데, 이 차단을 했을 때 마음보다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이 크면 결국 이 차단을 풀릴 수밖에 없어요. 근데 결국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상대방한테 시간을 줘야 된다고. 차단을 당했으면 다른 방법을 찾아서 연락을 할 게 아니라 일단 그 사람한테 시간을 줘요. 시간을 주면 이 사람이 나를 왜 차단했는지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납득할 만한 결과가 나온다고. 자, 차단을 당하고 한 달, 두 달, 세 달이 지나도 차단이 안 풀린다. 그러면 이 사람은 그냥 본인이라는 사람이 싫어서 차단을 한 거예요. 근데 시간이 좀 지났는데 이 사람이 친구 목록에 뜬다거나 먼저 연락이 오면 이 사람은 본인이 그렇게 미워서 차단을 한 게 아니라 다른 이유로 차단을 한 거라고. 그래서 차단을 푼 거라고.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차단을 당하기 시작하면 차단에 의미 부여를 하기 시작해요. 근데 이 차단에는 별다른 의미가 없습니다. 본인이 톡을 탈퇴하고 만들자마자 3분 만에 차단을 했다라는 건 휴대폰만 보고 있었다는 거 아니야. 본인이 다시 뜰 때까지. 그리고 본인이 뜨자마자 차단을 했다라는 거 그만큼 본인이 보기 싫다는 거야. 보기 싫고 말고 그런 걸 떠나서 그냥 본인이랑 연락하는 게 불편하다고.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본인이 보내준 내용을 보면 그 사람은 본인한테 계속 본인이랑 연락하는 게 불편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. 근데 본인은 상대방의 불편함을 전혀 이해하려고 안 해. 그냥 좋아하니까 노력할게, 그러니까 연락해보자,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는 거야. 그러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는 충분히 알아듣게 얘기했고 돌려서 얘기한 것도 아니고 대놓고 얘기를 했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차단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고. 본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래 알겠다, 공부 열심히 하고 잘 지내라 라고 얘기를 했으면 차단까지는 안 당했을 거라고. 근데 차단을 당한 이유가 상대방이 분명히 알아듣게끔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쪽으로 해석하고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하니까 이것조차 상대방한테 부담이 되니까 이 사람한테는 선택지가 차단밖에 없는 거라고. 그렇게 할 수도 있지, 매달릴 수도 있지. 근데 이것도 적정선이 넘게 되면 상대방은 집착 그 이상으로 느낀다고. 심하게는 스토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. 거기까지 갈래? 그렇게까지 내가 사랑했던 사람한테 그런 취급을 받고 싶어? 그렇게까지 가지 말라고.